다 여러분이 결정한 거예요. 바쁘기로, 피곤하기로. 근데 결과는 아랑곳하지 않기로. 다 여러분들 체크리스트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내가 우선순위 없이 일한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생산성이 남들에 비해 떨어진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혹은 내가 체크리스트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뭔가 변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분들, 그런 것들이 싹 다 해소가 되실 거예요. 왜 영상 찍기 전에 떨리는 영상들이 몇 개 있어요. 오늘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저는 정말 그려져요. 제 영상을 이제 쫓아오신 분들이 이쯤 돼서 이 영상을 보셨을 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그 변화. 정말 이게 변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올라가는 모멘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멘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보시고 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쉽게 3단계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같이 사고를 살짝 확장시켜 볼 거예요. 그 다음엔 체크리스트 대신 내가 만들어야 될 거를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실천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 하나를 제거까지 할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직장인 다 똑같지였어요. 그거의 다른 버전들은 여러 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기 나면 다 똑같다, 결혼하면 다 똑같다, 그런 뭐뭐 하면 다 똑같다류, 뭐뭐는 다 똑같다류. 저는 거기에 한 번도 동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왜냐면 한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집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그 집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쓰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 공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굉장히 한정된 공간이죠. 그리고 대부분 사각형일 거예요. 만질 수까지 있는. 근데 그 공간이 내가 사용하기 전에 똑같은 공간이었을까요? 그리고 내 다음에 누군가가 사용하면 똑같은 공간일까요? 인테리어 디자인도 다 다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잠만 잘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뭔가 멋진 작업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로맨틱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공간을 상상하고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심지어 그 한정된 공간, 내가 만질 수 있는 것도 누가 여기를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맞죠? 그러면 우리의 하루를 생각해 볼게요. 하루 24시간 정해져 있고 직장인 다 똑같다는 건 하루가 회사에 있는 시간 이 정도 있고 일하는 시간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의미일 건데, 그렇게 따지면 열심히 사는 사람, 적당히 사는 사람,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정도로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그 한정된 공간도 누구 손에 가냐에 따라 1년에 몇십억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구 손에 들어가면 소주병이 가득 쌓인 쓰레기 더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한정된 공간도 심지어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오롯이 디자인해야 되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누가 디자인하고 누가 결정하고 누가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창의적이고 예술적이고 미치도록 아름다울 수까지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 즉 우리의 삶은. 맞나요? 자, 그래서 모두의 시간은 그 농도나 그 창의성이나 그 아름다움이 다 다르다는 걸 같이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 창의성을 단칼에 죽여버리는 거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체크리스트예요. 제 영상들을 보면서 제 말을 듣고 바로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쯤 타임블럭이 있고 스케줄이 있을 거예요. 맞나요? 아니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처음 보신 분들은 엉뚱한 유료광이 쫓아다니지 마시고 저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코칭 받으려면 가장 저렴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타임블럭과 스케줄이 있는데 그럼 다들 체크리스트가 생긴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컨시퀀스도 해보고 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뭔가 이상해요.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너무 쉬워요. 즉 나는 다 체크해. 한 10개 정도 다 체크해버리는데 하루에 빠지지 않고 변화가 보이질 않아요. 두 번째는, 이게 더 황당한 건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해요. 혹은 못해요. 근데 여전히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체크리스트의 함정이에요. 그럼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당장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 고성과자들만 아는 바로 프로그레스 리스트입니다. 프로그레스 리스트예요. 프로그레스가 뭐죠? 사전을 찾아보시면 진행, 진척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가로치고 뭐라고 나오냐면 목표 달성을 향한 진행, 진척. 자, 목표 달성을 향한 진행 리스트예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직장인이시라면 11시부터 14시 기획안 작성, 이거는 체크리스트예요. 11시부터 14시 기획안 60% 완성, 이건 프로그레스 리스트예요. 왜냐하면 체크리스트는 여러분이 웹브라우징하고 옆 사람하고 잡담하고 다른 생각하고 한 이 정도만 일을 해도, 거의 안 해도 얼마든지 체크가 가능해요. 왜냐? 난 그 시간에 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쨌거나 그거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프로그레스 리스트에서는 그렇게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난 60%를 무조건 완성을 해야 이걸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운동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6시부터 7시, 아침 6시부터 7시 운동, 이건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목표가 스쿼트를 한 번에 300개 하는 건데 6시부터 7시 스쿼트 한 번에 100개, 이건 프로그레스 리스트예요. 전자는 나가서 힘들어,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가 들어와도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밤에 뿌듯해요. 근데 나의 변화는 뭐죠? 후자는 사실 10분 만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목표는 300개이기 때문에 10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0분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더더군다나 몇 시에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개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사업을 보통 시작하실 때 아니면 부업으로 뭐 하실 때 이 프로그레스 리스트를 안 쓰시고 체크리스트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7시부터 9시 사업 준비 이렇게 쓰고 이것저것 알아보세요.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뭐 이거 도움될 것 같으면 적어보고, 저거 도움될 것 같으면 적어보고, 이러다가 체크리스트 체크하죠. 난 사업 준비한 거니까. 프로그레스 리스트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웹사이트 초안 작성, 이것도 사실 초안 작성도 맞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뭐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 개발, 이거를 3일 단위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든지, 그 눈에 보이는 목표 달성을 향한 진행 상황에 대한 리스트예요. 이 프로그레스 리스트는 일단 절대 쉬울 수가 없고요. 바쁘고 힘들 거예요. 단계에 따라서 바쁘고 힘든데 결과가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왜?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리스트예요. 이걸 체크했다는 건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지거나 체력이 좋아져야 돼요. 일을 하면 완성을 하고 성과가 나야 돼요. 그렇게 내가 프로그레스 리스트에 대해서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타임블락을 놓고 컨시퀀스를 생각하면서 미친 듯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암초를 만나죠. 뭐죠? 주변 사람들의 방해를 만나요. 내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사람 돕는 걸 너무 좋아해서, 내가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뭘 요청을 해서, 누가 전화 와가지고 뭐 좀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도 사람 돕는 거 너무 좋아해요. 항상 내가 그렇게 많이 못해서 아쉬워요. 대신 제가 아쉬운 건 여러분이 아쉬운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 그래 본 적 있으시잖아요. 너무 급해서 미친 듯이 뛰어가요. 아니면 막 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진짜 막 엄청난 상황이에요. 근데 전화기가 울려요. 1번, 거의 안 받으시겠죠? 이게 해결될 때까지. 두 번째는 전화를 받아요. 근데 친구야, 내 얘기 좀 들어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급한 상황이에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야, 이따 전화해. 나 급해. 끊으시겠죠? 아니면 윗분들이나 중요한 분들이 전화 오면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20분 후에 전화 드릴게요. 이 정도 얘기하고 끊으시겠죠? 반면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쇼핑을 한다거나
일을 해야 되는데 일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컴퓨터 이것저것 찾아보고 뭐 친구가 전화가 와요. 마침. 그래서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래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두 개는 되게 극단적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제가 알려드린 타임블럭 안에서 프로그레스 리스트에 따라 미래의 나에게 선물을 준다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전화가 와서 하소연을 하려고 그래요. 혹은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당장 이것 좀 해달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들어주면 여러분이 착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이 사람 돕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누군가 돕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해요. 그리고 항상 더 많이 하지 못해서 속상해요. 근데 제가 속상한 건 매번 랜덤하게 들어오는 그런 요구를 못 들어주는 거에 대한 속상함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제가 정말 최고의 버전 하이퍼포머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걸 쏟아부어서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됨에 대한 속상함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게요. 누군가를 진짜 돕는다는 건 내가 나의 최상의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나의 최상의 상태, 하이퍼포머로 사는 게 가깝게 내 가족, 내 동료, 내 친구, 내가 속한 조직, 더 넓게는 사회를 정말 돕는 건 걸 여러분하고 저는 알아요. 마음 깊숙이. 내가 우뚝 서서 내가 최상의 상태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건강한 에너지로 사는 게 우리 가족을 돕는 건 걸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거에 대한 절실함과 이거에 대한 긴급함, 지금 내가 빨리 돼야 돼,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요구들을 받으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최상의 상태를 다음으로 미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영상이 끝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태가 혹시 어려운 상태라면 그게 절대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누구든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대신 사각의 방의 모양이 정해졌는데 누구는 거기서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하고 어떤 누구는 쓰레기 더미로 만드는 것처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틀이에요. 그 틀 안에서 누구는 창의적일 수 있고 누구는 미치도록 아름다울 수도 있고 누구는 쓰레기 더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결정이 정말 멋지게 내 인생을 한번 디자인해 보겠다는 결심이 서시면 당장 체크리스트보단 프로그레스 리스트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알려드린, 그리고 앞으로 알려드릴 다양한 툴들을 통해서 필요성, 긴급함,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셔서 주위에 방해 없이 여러분의 베스트 버전으로, 하이퍼포머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요새 달리는 댓글들을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많이 놀랐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말씀을, 조금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정도로 제가 아주 중요한 거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많이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